지금부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기사가 쏟아지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입니다.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군소정당 후보들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김재현 진보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봤습니다. 오늘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오준호입니다. 네,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생소하실 텐데요. 많이 낯섭니다. 많이 낯서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의 비서관으로서 기본소득 입법을 위해서도 계속 활동을 해온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네. 이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의혹 올림픽의 전락할배린 이 대선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 제시하려고 나섰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기본소득 전문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을 세웠는데 1호 공약이 월 65만 원 기본소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심상정 후보가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심상정 후보가 온 국민 최저소득 1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네. 또 저는 온 국민 기본소득 65만 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액수가 더 커 보이지만 이건 좀 착시입니다. 정책 구조가 완전히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소득 보장 정책을 심상정 후보가 내신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무 의혹만 난무하고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보장 정책 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보자 그랬는데 또 지켜보고 나서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좀 담대한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땜질식 빈곤 구제 정책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시민 최저소득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을 갈라치기 했던 이전에 88% 재난 지원금의 심상정 버전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원 계획도 사실 없었고요. 이게 100만 원이라는 어떤 좀 최저소득을 정해놓고 그보다 모자란 사람을 채워주겠다라는 건데 기준선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어서 국민 대다수가 세금 부담은 내지만 받는 복지 혜택은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재의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도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것인가 네. 좀 의문이 있고요. 좀 어렵네요. 예, 저는 선별 지원책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처럼 좀 단순 명쾌한 제도를 통해서 분배의 어떤 담대한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배를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이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가지가 일단 확실히 다른데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 그 자체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 기본소득 액수의 목표가 다른데요. 저는 기본소득이 최저 생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할 정도의 충분한 기본소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월 65만 원은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이제 연 1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수준인데 이 정도로는 기본소득이 목표하는 어떤 그런 장점,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환의 전망이 확실히 다르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단지 힘든 사람에게 좀 소비 지원금을 나눠주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를 나누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좀 담대한 기획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비전은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윤석열 후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기본소득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없습니까? 하지만 김종인 씨가 윤석열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시면서 네. 기본소득과 유사한 그렇지만 상당히 좀 대범한 그런 복지 정책, 소득 보장 정책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좀 더 힘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선별 복지를 좀 확대하는 정책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9님께서 우리나라는요,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꽁돈 나라를 원하면 월북하시면 됩니다. 쿠바도 있어요. 얘기합니다. 기본소득 얘기하면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소득 주면 사람들이 일 안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주면 이 노동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 스스로 선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받고 내가 보다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 노동의 어떤 가치가 더 실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주면 좋은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하늘에서 가져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하늘에서는 못 가져오죠.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땅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 땅.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디 돈을 찍어낸다가 아니라 이미 돈은 있지만 그게 너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재분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들을 저희들이 신설을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받는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담하고 함께 복지국가로 만들자라는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손실보상,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50조 원, 100조 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손실보상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말로는 만리장성을 못 짓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 양당이 말로는 뭐 50조다 100조다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번 예산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으로는 3.3조 원밖에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쥐꼬리만한 어떤 것이지만 손실 보상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환영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너무 많은데 이걸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요. 지방정부의 이제 세계 잉여금 남는 돈이 거의 30조 원이 넘습니다. 왜 지금 코로나 위기에 돈을 남겨서 지방정부에 쌓아두느냐. 이걸로 손실보상 하자. 그리고 국채를 내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미 양당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을 재정 투자를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안한 어떤 재정 정책이 좀 빨리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호 후보가 제안한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다른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부인 뭐 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뭐 언론의 역할을 좀 기대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정치인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족이 뭘 했다보다는 그 가족의 어떤 그런 뭐 여러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숨기느냐, 은폐하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족 그 자체의 의혹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도록 언론이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전 국민이 윤석열 후보의 개 이름이 토리인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은 이 과연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한테 다가가려면 조금 더 좀 힘이 있어야 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진보당 뭐 이런 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로 조금 힘을 합치는 게 어떤지 이런 고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합쳐지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지난 여러 이제 정치의 역사들을 보면서 단지 모이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모여서 뭘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소득당이라는 단일 의제 정당을 만든 이유도 거기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어떤 정치 세력, 어떤 후보와도 이제 열린 어떤 협의를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단일
단일화라는 것이 기본소득 같은 어떤 의제 없이 그냥 뭉치자라고 된다면은 네. 또 그것은 또 좀 다르게 판단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합니까? 부가소득은 별로 안 중요합니까? 기본소득이 핵심인데 핵심인 이유가 뭐 돈 주는 것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줘야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극화, 기후위기 뭐 이런 그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튼튼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은 일자리에만 의지해서 삶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또 기본소득이 있어야 지금까지 이런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성장주의를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좀 아픈데 조금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당선이 목표는 아니죠? 예, 뭐 현실적으로 제가 뭐 당선되는 것은 뭐 로또 맞은 날 벼락도 맞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무엘 베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패배를 준비해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한 명 외에는 다 패배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선거의 당선만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의제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저의 목표고 바로 그 목표를 이뤄낸다면 저는 이 선거를 제가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올라님께서 대선 후보 TV토론도 유력 후보랑 다른 후보까지 전부 한 자리에서 출연시켜야 한다 얘기합니다. TV토론에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후보랑 맞붙고 싶습니까? 어느 후보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어떤 그런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받게 된 것이 기본소득, 토지보유세, 차별금지법 등의 주제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숨기거나 아니면 뒤로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판을 했는데요. 이러다가 자신이 이재명이라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철학에 공감한다면은 저와 만나서 기본소득 국민에게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업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거의 증오, 보복의 아이콘처럼 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전이 있는가, 정책이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만, 근데 윤석열 후보도 이제 현재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지의 대개혁, 소득 보장 정책을 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오시기 바라고요. 준비해 왔다면은 저와 토론에서 한번 맞붙어서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